그 다음은 저희가 오랜만에 돌아온 이번 주에 일론 머스크 완전 이번엔 그 특대판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진짜 오랜만에 이번 주에 이 아저씨가 풍년을 터뜨리셨어요. 어, 진짜로. 진짜 그건 좀 이해 안 되는. 요번에는 특히 좀 이해 안 되는 소리도 하고. 예. 그래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 이번 주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저희가, 실적 발표는 따로 얘기는 안 할게요. 사실 보지도 않았고요. 근데, 잘 팔았다. 네, 뭐, 잘 팔았겠죠. 근데 이거를 아마, 막 이익 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그러니까 꽤 흑자로 이번 분기도 흑자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는 못 봤습니다만. 근데, 살짝 흑자였던 것 같아요. 살짝. 뭐 테슬라 입장에서 흑자인 것도 지금 감사해야 될 판이긴 하죠. 예. 근데 이제 실적 발표 도중에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하잖아요. 실적 발표를 할 때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하던 도중에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그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자유를 돌려달라고 갑자기 그랬대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집에 붙어 있으라는 스테이 앳 홈이죠. 스테이 앳 홈 오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를? 스테이 홈 오더. 집안에 계세요도. 예. 하여튼 그래서 스테이 앳홈 오더는 파시스트 같은 정책이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순간 그 컨퍼런스 콜이 잠깐 끊기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그냥 예정대로의 그걸 했다고 합니다. 이게 누가 이걸 질문을 했나? 아니면 혼자서 이런 건가?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그거 아마 질문이 여기 있구나. 그 질문이 네. 뭐였냐면은 그 주와 이제 지역의 이제 이러한 그런 이제 쉘터 인 플레이스 오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계셔라 말 그대로. 주택 기거 명령이라고 하죠. 네, 그 주택 기거 명령으로 통해서 이제 실리콘밸리나 이제 뉴욕주에 있는 공장을 닫아야 했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해달라라고 그랬는데 이제 열폭을 하신 거죠. 갑자기 파시스트 정책이다 이랬구나.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자유를 달라 뭐 이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한테 우리나라에 있는 뭐 전두환 씨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왜요? 그럼 이제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 뭐 이런 거. 자, 정치 얘기는 거기까지 합시다. 우리는 너무 위험한 얘기였어 그거. 하여튼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지금 테슬라 공장이 계속 닫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처음에는 지난번에 저희가 다뤘듯이 이제 공장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차량 이제 QC를 해야 되는 인원들만 잠깐 이제 마지막으로 출근하고 이제 그 뒤로 이제 계속 아무도 이제 공장에 출근을 안 하는 상태인 걸로 아는데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이제 5월 4일쯤에 다시 이제 열라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이었네요. 이제 미국 시간으로.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제 아까 뭐랬죠? 주택 기거 명령? 주택 기거 명령을 더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머스크 입장에서 답답하긴 하겠죠. 이제 차를 만들어서 인도를 해야 만들어야 파는데. 네, 그렇죠. 아니 뭐 하다못해 이제 우리는 이제 막 모델 Y가 이제 출고되기 시작해서 막 이랬는데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뭐 답답은 하신 건 이해를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의견이 좀 갈리긴 하더라고요. 이제 뭐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될 만한 그거긴 해요. 뭐 답답할 테니까. 근데 뭐 머스크 입장도 그렇고 테슬라 주주들 입장도 그렇고 뭐 그 사람들은 빨리 돈을 이제 막 흑자 전환해가지고 이제 빨리빨리 돈을 벌어 와야 되는데 해필 지금 주택 기거 명령 때문에 다 닫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으니 뭐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제 흑자 전환해서 뭐 Y도 팔고 모델 3도 팔고 빡세게 팔아서 이제 돈 벌 때가 됐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다시 짜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수요 감소 자체도 수요 감소고 거기다가 뭐 테슬라에는 뭐 참 안 좋은 뉴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코로나 뭐 모든 기업들한테 대부분 안 좋은 소식이겠지만 그렇죠. 뭐 예, 유가도 음. 유가도 팍 떨어져서 이제 전기차 이제 그거 딱 좀 그건데. 줄어들 테고. 네, 뭐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것도 있죠. 뭐 전기가 이제 요즘은 기름을 사면 돈도 주잖아요. 하여튼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안 좋은 건 일론 머스크 소식인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근데 그 하여튼 중에서도 근데- 이제 오너는 아니지. 뭐 어쨌든 CEO 리스크가 제일 크다. 네. 뭐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제 아무리 이제 지가 답답하다고 했던들 그래도 이제 이 자리에서 할 소리는 아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뭐 그러니까 뭐 음. 친구들끼리 술 먹으면서 사석에서 하는 얘기면 몰라도. 트위터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트위터도 그 생각해보니 트위터도 안 되는구나. 하여튼 트위터 얘기는 그 다음인데 하여튼 네. 아, 주택 기거가 아니라 자택 기거. 뭔가 이상하다 했다. 아무튼. 예, 뭐 하여튼 뭐 둘 다 맞는 말이니까요. 네네. 그 다음은 이제 트위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난리가 나고 나서 또 이번엔 뭘 했냐면, 일론 가라사대 주식이 높다 하시니, 그게 진짜 제일 어이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거 뭐였냐, 이 트위터에. 아저씨 SEC랑 한바탕 하지 않았었나? 그거 얼마 안 됐잖아. 이게 이 모든 역사를 다시 한번 이제 저희가 이제 상기시켜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이제 그 당시 이게 재작년이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재작년 이번 주에 일론 머스크 특집을 하면서 이제 했던 얘기인데 옛날에는 뭐였냐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우리 그 기업 이제 주식 다 다시 사들일 거림. 그리고 이미 돈도 다 확보했음. 이걸 주당 420달러에 그거 할 거임.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이거 근거 없이 그 말하면 주가 조작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420달러에 주당 420달러에 그거를 사겠다고 이제 그거를 내놓는 순간 이제 주가가 요동을 치겠죠. 하여튼 그래서 그 난리가 치고 나서 며칠 뒤에 그거 없던 일이에요 라고 해서 SEC가 보다 못해. 그러니까 SEC라면 우리나라의 뭘까요? 금감위 생각하면 되죠. 공정거래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인가요? 그거는 금융감독위원회 소관이죠, 이거는. 네, 그렇죠. 그런가요? 네, 금감위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그러니까 SEC에서, 머스크를 아예 너님 나 좀 봅시다, 옥상에서. 옥상에서 봅시다. 해서, 그때 이제 뭐 실랑이를 벌인 끝에, 그때도 실랑이 할 때도 아주 머스크가 장난 아니었어요. 막 SEC 뭐 대놓고 욕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때. 그래서 그때 이제, 합의를 했던 게, 이제 머스크가 CEO직은 이제 어떻게든, 유지를 하되, 모든 이사직에서 사퇴하기로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사회에는 이제 더 이상 파워가 없어요. 머스크가.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제 테슬라의 이사회에 머스크가 트위터 하는 짓을 감독할 이제 사회이사를 모집을, 2명을 이제 고용을 해서 이 아저씨가 트윗을 날리기 전에 그거를 하는 걸로, 체크를 하는 걸로 이제 그때 합의가 됐었어요. 근데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행이 안 됐어요. 그 뒤로 제대로. 뭐 어떻게 보면 예상이 됐던 거지만. 그러니까 뭐 테슬라 말로는 누구를 영입을 했어요. 2명을 영입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두 사람이 다 머스크랑 꽤 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해 충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약간 거짓말은 안 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막 이랬거든요. 하여튼 그 당시에 그랬고 이게 2018년 말에서 2019년 초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작년 초에 있었던 일인데 그러고 나서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지난주구나. 지난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 아저씨가 트위터에다가 우리 테슬라 주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라고 올렸어요. 그렇게 일론 머스크 가라사대 하시자, 주가가 팍팍 떨어집니다. 물론 뭐 다른 요인도 있었겠지만, 근데 제 생각에 그 요인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론 그날 주가가 11% 빠졌어요. 근데 뭐 CEO가 우리 회사 주가 높다는데,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겠죠. 왜냐면 당연히 주가가 높다라고 하면은, 이제 소액주주들은, 머스크가 높대. 지금 파는 거야. 그래서, 판 거죠. 공매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공매는 못 하죠. 개인은 공매를 못 해요. 그러니까 다 판 거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를. 뭐, 하여튼.
그래서 주가가 팍 떨어졌어요. 그래서 11% 정도 날아갔고요. 그 뒤로, 그래서 이게, 이제 벌지에서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또 썼어요. 이제 옛날에 이제 매주마다 저희의 이번 주에 일론 머스크의 영감을 주신 분이 있어요. 벌지에. 엘리자베스 로파토라는 이제 기자분인데 이분이 이제 벌지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아예 뉴스레터도 있었어요. This Week in Elon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영감을 받아서 이번 주에 일론 머스크를 했던 건데,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트윗한 게 과연 이제 SEC와의 동의를 위반하는 건가? 하는, 지금 기사에 제가 기사를 후다닥 읽고 있는데 제가 이거 까먹고 안 읽어서 여기 중간에 what the F가 나오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이제 변호사들이랑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이게 지금 SEC랑 동의한 거를 위반할 만한 사항인가? 라는 식으로 물어봤대는데 네. 그건 아니래요?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다. 아, SEC가?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실제 트윗이 뭐였냐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테슬라, I think Tesla's 뭐였대? Tesla stock price is too high IMO라 그랬어요. 이제 IMO가 이제 in my opinion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게 뭐 주식 조작이나 이런 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히 지금 SEC 쪽에서는 뭐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 내가 내가 이 회사 CEO로서 보니까 주가가 높다 이런 식으로 말했으면 문제가 되지만 in my opinion이라고 했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흔한 다른 죄송합니다. 다른 이제 변호사는 이게 흔한 일은 아닌데 이제 이렇게 공개된 주식 공개가 된 회사의 CEO가 시장한테 자기 회사의 주가를 낮춰달라고 하는 거는 불법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SEC 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딱히 뭘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결국은 이제 약간 대충 나오는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보면 이런 경우를 처음 봐서 워낙에 황당할 수도 있어요. 황당해서 그냥 사례를 찾아봤는데 없는 거일 수도 있고. 사실 이제 올려달라고 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만약에 이 트윗 저희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SEC랑 이제 동의를 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 머스크가 하는 트윗을 감시하기로 이제 누군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근데 만약에 이게 확인이 그러니까 이러한 이사회랑 동의가 안 되고 만약에 지 혼자 싸지른 트윗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문제의 사안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SEC랑 동의한 사항이잖아요. 이제 동의한 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으니까. 예. 위반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SEC가 너님 고소를 시전할 수는 있대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의 그걸로. 네, 그렇죠. 동의 사항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미 그 전에 그 짓거리를 안 해서 이제 그 짓거리를 안 해서 만약에 SEC랑 뭐 한 게 없었다 그러면 이게 불법이 아닌데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SEC랑 이제 트윗을 할 때 이제 이거를 더블 체킹을 할 사람을 고용하겠다라고 그때 이제 동의를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안 했다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데 과연 했을까요? 이거를 이사회랑 동의를 했을까요? 하고 하면 그건 더 문제인데. 생각해보면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좀 이게 좀 오너리스크라는 게 일단은 뭐 그래요. 머스크가 굉장히 이제 뭐라 그래. 일단은 혼자서 이 전기차라는 거에 인식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를 한 건 맞고,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이제 스페이스X를 통해서 이제 우주 이런 거에 대해서도 크게 기여를 한 건 맞고. 맞죠, 다. 근데 이제 이거와는 별개로 이 사람이 과연 그 이후로 회사를 이렇게 이끌 만한 그건가?
라고 하면은 그게 좀 이제 여기서부터 슬슬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인 것 같아요.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그 다음, 이번 주 일론 머스크 소식. 이제 4개 중에 2개 했어요. 그 다음은 이것도 저희 그거에, 아까 얘기한 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거는 이제 모델 S가 이제 주행거리가 있잖아요. 주행거리에 대해서 지금 이제 EPA, 그러니까, 환경보호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Environmental Project Protection Agency니까. 일단 지금 원래 이제 보통 이런 전기차의 레인지가 이제 전기차의 이제 이제 배터리 완충시 주행 거리는 이제 이런 EPA가 테스팅을 진행을 하고 이제 EPA에서 그 테스팅 결과를 알려주면 이제 그걸 갖고 이제 광고라는 형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테슬라 모델 S 롱 레인지, 그러니까 장거리 버전이 400마일을 돌파를 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400마리라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대충 64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꽤 오케이. 꽤 좋은데 일단은 근데 EPA 레이팅 자체, EPA에서 측정한 값 자체는 391마일이에요. 그래서 400마일이 좀 안 돼요. 근데 이제 머스크가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얘네들이 EPA가 자기네들이 실수를 해놓고 이제 이제 모두 이제 조작을 잘못해서 2% 정도의 주행 거리가 날라갔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400마일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제 400이 딱 넘는다라고 자랑스럽게 딱 하면은 이게 이제 아주 좋은 그거 아니냐. 광고 그렇죠. 사실 딱 앞에가 숫자가 4면은 3 대신에 엄청난 그거긴 하죠, 사실. 굉장히 좋은 마케팅 그거긴 한데, 그래서 머스크가 우리 EPA랑 해서 다시 테스트할 거고 그때는 분명히 400마일을 넘을 거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웃긴 건 뭐냐면 EPA가 나중에 입장을 발표했는데 우리는 다시 테스트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EPA의 입장은 뭐냐면 우리는 제대로 테스트 다 했고 이제 조건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제대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만약에 테슬라가 뭔가 이제 이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도 된다. 근데 얘기를 한 적은 없다. 우리나라에서 마치 코나를 냈는데 코나를 테스트를 했더니 400km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400km가 안 나왔다고. 징징대는 법무 거죠. 회장인가요? 아니 예, 누구지? 갑자기 정몽주는 아니고 정몽주는 저 국회의원이시고 정 회장이 아무튼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트위터로 야 이거 제대로 한 거 아니냐?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머스크의 주장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테스트를 돌리는데 이제 이게 테스트를 돌리면 이제 약간 다이나모 이런 거에서 아마 어떤 테스트 방식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제 머스크가 주장하는 거는, 간밤에 이제 테스트하는 사람이 문을 열어놓고 갔고, 이제 이 문을 열어놓고 간 상태가 되면은 이제 이제 모델 S가 약간 드라이버 대기 모드를 들어간대요. 그래서 드라이버 대기 모드를 들어가서 이제 그 모드에서, 이제 전기를 더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2% 정도의 이제 이제 그걸 배터리를 더 썼다는 거죠, 전기를. 근데 이제 EPA 주장은 우리는 문 제대로 닫고 테스트했거든요. 였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391마일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391마일 봅시다. 391마일 킬로미터 퍼 아워로 하면 거의 600 넘어갈 거야. 그렇죠. 넘어가죠. 1.6마일이니 1.6km거든요. 629네요. 629킬로네요. 물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측정법이랑 미국 측정법이 달라서 600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더 빡시게 한다고 하죠. 제가 듣기론. 예.
근데 이제 하여튼 그리고 EPA도 꽤 빡세대요. 제가 알기로는 유럽이 제일 관대한 것 같다던데. 그거. 그래서 옛날에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도 미국 들어와서 많이 그게 레인지가 되게 짧아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네,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게 9마일 차이니까 대충 하면은 9마일이 얼마니? 뭐 대충 한 1.4 14km 될걸요? 14km 아니죠. 16 곱하기 9 하면 144잖아요. 그러니까 9마일이 예. 14.4km 정도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사실 뭐 그것도 대단한 건데 이제 뭐 그러니까 좀 그 경쟁자들의 압박을 받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제 경쟁차들이 이제 이 자기 그 모델 S의 그 배터리 이제 주행 거리에 슬슬 따라붙기 시작했으니까 좀 자기가 먼저 400마일을 돌파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못 돌파하니까 이제 좀 뭐라 그러지? 뭐 토를 달고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자, 그다음 이번 주 일론 머스크는 이제 이거는 좀 테슬라 관련 소식인데 이제 아마 테슬라가 뭐 이제 이런 안에 이제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같은 것도 좀 해주나 봐요. 그 이제 오토파일럿 네. 하드웨어나 아니면 이제 미디어 컨트롤 유닛이나 이런 거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주면은 이제 갈아 끼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네. 이거를 이렇게 중고로 파나 봐요. 이렇게 이제 갈아 낀 그거는. 보통 리퍼라고 테슬라 하죠. 자체에서 판다고요? 에? 테슬라 자체에서 그걸 판다고요? 뭐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이베이에서 팔리는데 이제 이베이 문제는 이제 이러한 이제 유닛들이 데이터가 제대로 안 지워진 상태로 팔린다고 해요. 그래서 막 이제 뭐 GPS 기록이나 이런 게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파는 이유가 아마 뭐 자가적으로 뭐 수리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파는 건지 뭐 정확하게 이게 어떤 이유로 파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물론 테슬라가 정식으로 파는 것 같지는 않고 약간 이제 네. 딜러들이 이제 사이드로 그냥 이렇게 해서 파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테슬라는 이런 거를 이제 리퍼비시로 그 수리용으로 쓰기는 하는데 이게 이베이로 들어간 거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파는 것 같진 않고요. 네, 뭐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저도. 예. 그러니까 사용자가 교체하고 남는 부품들 중에 멀쩡한 것들은 이론적으로 제대로 지워서 이제 다른 차량 수리하는 데는 쓸 수 있겠죠? 뭐 그렇죠. 그건 당연히. 예, 그런 식으로 쓰는 거 외에 지금 이베이에서 문제로 판매되는 건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파는 건 아닙니다, 지금. 네. 하여튼 그래서 테슬라는 이거에 대해서 아직 코멘트가 따로 없다고 합니다. 이게 5월 3일 기사인데 근데 이제 하여튼 뭐 근데 이게 뭐 테슬라에서 이제 그 고객한테 이제 뭐 이제 이거에 영향을 받는 고객 한 명한테 이제 그거를 뭐 공지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이제 입장을 밝혔대는데 그렇다면 이게 테슬라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네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근데 하여튼 여기에 이제 있을 수 있는 데이터가 뭐 있냐면 이제 전 주인의 집이나 이제 회사 정보, 회사 위치 정보, 그다음에 와이파이 패스워드, 그다음에 폰에서 이제 블루투스든 뭐든 연결한 이제 스마트폰에서 받아온 캘린더 이제 일정 목록, 그다음에 통화 목록, 주소록, 넷플릭스나 아니면 다른 이제 세션 쿠키들. 특히 이제 넷플릭스 세션 쿠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역이용하면은 넷플릭스 계정 해킹도 가능. 그리고 스포티파이 비밀번호는 클리어 텍스트로 저장돼요. 와, 씨. 여기서 우리가 제일 문제를 삼아만한 게 지금 이게 어떻게 이런 하드웨어가 유출되면 안 되는데 유출됐는지 뭐 그건 일단 자체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저런 민감 데이터가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었다는 게 네, 그렇죠.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것 자체가 문제죠. 뭐 이게 원래 리펄비시로 들어가기 전에 제대로 지워져야 되는데 안 지워진 건 뭐 중간에 과실이 있었다 치는데 일단 이런 게 유출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유출이 된 건 문제고 뭐 이거는 뭐 내부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런 데이터는 평문으로 저장되면 안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그게 기본이죠. 예. 그런데 이게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다는 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고 이 말인즉
누군가 뭐 차량을 탈취를 하든 차량에 몰래 접근을 하든 해서 이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테슬라에 있는 개인정보를 다 가져갈 그냥 쉽게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도. 맞죠? 예.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게 테슬라 같은 차는 굉장히 연결성이 좋잖아요. 외부에서 들어갈 만한 루트가 많아요. 예전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뜯어야 됩니다만 이거는 이론상으로 안 뜯어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데이터가 평문으로 저장된다? 그게 근데 제일 문제인 것 같고. 제가 일단 지금 검색을 해봤는데 이제 이 기사에서 밑에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이 나오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교체를 하면은 벌이라고 한대요. 파기를 해서 벌이라고 한다고 한다. 테슬라 지침이 그렇다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에다 재활용하라 이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파기를 해서 버려야 돼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제 이베이에서 구한해도 더 작동은 못하는 상태였는데 이제 내부 이제 컴퓨터에 이제 그거를 빼서 접속을 할 수 있어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저장 장치를. 저 뒤에 봤는데 그 파괴할 때 방식이 그냥 망치로 깨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걸로 안 될 수가 있어요. 보통 하드는 뭐 망치로 때리면 그럴 수 있겠다 싶긴 한데. 그런데 그 모든 직원들이 그 부품에서 그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부품이 어딘지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치로 내리친다고 그 데이터가 박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없죠. 그렇죠. 심지어 평문으로 저장돼 있는데. 이게 특히 뭐 안에 플래시 메모리다 그러면 망치질할 때 그쪽까지 안 가면은 뭐 플래시 메모리 살아남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누군가 그걸 빼서 어딘가에 넣어서 할 수 있는 거죠. 데이터를 빼올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기사에서 문제로 삼는 내용이 그 4건이 다 그런 경우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이게 일단 유출되면 안 되는데 유출됐다는 게 문제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민감 데이터가 무슨 생각인지 평문으로 저장돼 있고 아마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이게 아마 이런 식으로 밖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빼돌릴 일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 서버 안에만 있으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어차피 컴퓨터 아니니까 누가 컴퓨터를 그렇게 뜯어서 그런 걸 하겠어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냥 귀찮으니까 해싱을 안 한 것 같아요. 아모나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를. 그러니까 로컬 암호화를 전혀 안 했고 일단 그러니까 지네들 딴에는 그런 거죠. 이제 뭐 어차피 엔트리 포인트는 자기네들이랑 다이렉트로 통신하는 서버밖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물론 스포티파이나 넷플릭스 같이 그런 애들이랑 이제 그걸 하는 경우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제가 이제 테슬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이제 그런 데이터가 IO가 어떻게 되는지는 뭐 당연히 자세히 모릅니다만 그것도 다 테슬라를 통해서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모르겠다. 직접 그런 스포티파이나 이런 애들은 그냥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교환받으려나? 하여튼 그래서 이제 지네들 딴엔, 어차피 정령 그런다 한들, 스포티파이나 넷플릭스나 이런 서드파티 애들은 다 이제 샌드박싱이 돼 있을 테니까 지네들 딴에는 누가 설마 이제 차를 뜯어서 그걸 이제 하겠어. 그런 생각에 이제 따로 이제 이제 암호화를 안 한 것 같아요. 이제 내부 드라이브를. 근데, 개발할 때 설마라고 생각하면 그 일은 일어나요. 그렇죠. 아니, 늘 말하지만, 후진 걸어놓고 전진도 하는데, 누가 뜯겠어? 뜯어요. 설마, 전진하는 후진 그거 얘기 나오긴 하면, 이따가 얘기할 거긴 한데, 제가 최근에 신형 소나타를 몰아볼 일이 있었는데, 걔도 버튼식이거든요? 네. 더럽게 깔려요. 이게 감으로 못하겠어. 손으로 일단 봐야 돼요. 버튼이 감이 안 잡혀요. 어느 게 어느 버튼인지. 진짜 그렇더라고. 하여튼 그건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일단은 이제 호로이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일단 이 관행과 더불어 이 관행도 좀 문제예요. 사실 이렇게 망치로 깨부수라는 게 뭐야 이게 대체. 좀 웃기긴 하죠. 예. 네, 그러니까 서비스 센터에서 그러니까 이게 새롭게 이게를 왜 컴퓨터를 교체하는 상황이 왜 생기냐면 이제 최근에 이제 새로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컴퓨터 전체를 업그레이드라는 방식으로 이제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능을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을 해주는데 이전 거에서 데이터를 이거는 해주는데
지우는 거는 안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우는 능력이 없어서인지. 근데 제 생각에는 지우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서비스 센터에서. 지우는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지우라. 근데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나? 헷갈려. 헷갈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예 이 서비스 센터 쪽에서 지울 수 있는 그 능력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은 테슬라가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지침을 안 걸어서 그냥 왜냐면 지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망치로 깨부수고 있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이게 무슨 시대야? 이게 뭐 컴퓨터를 망치로 부시고 있는 게 무슨 대체 어느 쌍팔년도식 그건지는 모르겠네요, 좀. 오늘 나온 소식인데,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 씨, 남인지 년지는 모르겠는데. 남이래요? 남이래요? 예, 네. 하여튼, 등남하셨답니다. 그거는 축하드리고요. 그 축하드리기 이전에 이 문제들 좀 어떻게 좀, 하세요. 네, 하여튼. 이거를 사실 시작 때 축하드립니다. 이제 까야지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좀 뒤섞였는데 하여튼 네 오늘 좀 그러네요.